1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부동산과 사용의 권리,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샀을 때는 반드시 점유가 따라와야지 되는데, 점유가 따라오지 않은 부동산을 샀을 때는 돈만을 지불한 것이지 나한테 들어오는 혜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게끔 되는데, 내가 건물은 공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건물을 내 맘대로 해서 지어서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정해져서 허가 받은 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종류가 29가지로 분류되며, 보면 이렇게 해서 거기에 건축법에 허가가 난 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주택이라도 법이 만들어진 것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게끔 되면 교재 126페이지입니다. 보게끔 되면 건축법에 의한 단독주택이 있고,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이 있고,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도시생활주택이 있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의 주택이 있고, 세법에 의한 주택이 있고, 소득세법에 의한 주택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주택이라고 정해져 있지만은 법을 만든 취지에 따라서 내용은 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의 주택은 그런 농지에 농업인이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농업인의 주택이고, 조세특례법에 의한 것은 이 농어촌 주택이라는 것을 세금을 매길 때 이것을 일반 건물로 세금을 내느냐, 조세특례법에 의한 세금을 내느냐, 이런 것이 갈라지게끔 되는데, 보게끔 되면 우리가 세법에 보면은 지방에 있는 어떤 땅에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똑같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세법에서는 별장으로 보면 일반 주택의 5배가 세금이 나옵니다. 별장으로 보면. 근데 그렇지 않고 농업인의 주택으로 보면 일반 주택보다 더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땅에 똑같은 건물을 지었는데 세법에서는 어떤 때는 별장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농어촌 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세법에 의한 주택에 대한 것이 내용이 또 다르다, 이런 얘기. 제목은 똑같은 주택이지만은 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주택이 아니고 어떤 농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는 관리사라는 것을 지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를 지을 때는 건축법에서 짓게끔 되는데, 그거는 가설 건축물로만 짓게끔 되고, 언제만 허가가 나냐면은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일 때만 관리사가 지고, 농사를 짓는 것 끝이 나게끔 되면 그 관리사는 철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체류용 쉼터라는 것이 나오죠. 체류용 쉼터도 관리사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체류용 쉼터를 짓는 거나 관리사를 짓는 거나 다 가설 건축물로 짓게끔 되고, 기반시설은 도로나 배수로나 전기는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특별하게 뭐 보호해주는 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으로 신청을 할 때는 건축법을 적용받지만은 주택으로 신지 않고 관리사라고 할 땐 관리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으로 허가가 안 난다? 그러면 주택으로 허가를 내지 말고 관리사로 허가를 내보자 해서, 주택으로는 허가가 안 나는데 관리사로는 허가 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개발제한구역에 주택허가가 안 나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으로 허가를 내지 말고 관리사라고 신청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관리사를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구리시청에다 질의한 것이 답변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 개발지역 내 관련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방법 및 절차 서류, 개발지역 내 관련 건축물의 기록 및 관리, 관련 건축물의 용도 변경 가능 여부,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회신 내용: 개발지역 내 관련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발지역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관련 별표 제5 나에 의거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로서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신청은 조립식 가석 건축물을 설치하므로 개발지역의 지정의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시행규칙 제4조 1항의 제2의 의거 건축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및 위치도 사업계획도서 그 밖에 신청 또는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도면을 그려서 정식으로 가설 건축물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체류용쉼터도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는 겁니다. 또한 규약에서 첨부하신 규정 외에 신청 자격 요건은 관련되는 농지의 실제적 재배 규모, 수확 현황, 개발지역의 무불변의 훼손 무료 관련 부서 간의 협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허가 여부가 결정됨을 알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지의 관리사를 짓기 위해서는 약 780평 정도의 농사를 지은다고 할 때는 관리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데, 관리사에 우리가 방하고 화장실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주방하고 같은 거를 만들어 넣어도 그거는 관리사로서 아무 문제가 없이 건축허가가 난다는 얘기예요. 평수와 조건만 맞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지역구역에 주택으로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주택으로 하지 말고 관리사로 신청한다 그러면 제목은 관리사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사가 아니라 일반 주택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거는 농사를 지을 때까지의 조건이고,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 관리사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매 3년마다 다시 갱신해야 되는데, 3년 갱신할 때 다시 연장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농지가 모지라든지 농사를 안 짓고 있다든지 할 때는 갱신허가를 안 내줘갖고 그 가설 건축물은 철거하게끔 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